약간 처음 이제 서두를 여는 말로서 이게 굉장히 너무 셀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플사는 저랑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XIP를 구매한 사람 또는 그 엔티티, 개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리플사는 혹시 안티들은 또 그 얘기하겠죠. 그 리플사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아줄 호갱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이요? 고객 괜찮은 발상이네요. 고객 돈줄 그쵸 돈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봅시다. 호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리플사가 진짜 사기꾼이라서 너희들한테 물량을 차근차근 매달 10억 개씩 넘긴 다음에 우리는 떠나겠다 이러면은 호갱일 수도 있겠고요. 물 건너는 캐리어 캐리어도 가능하겠네요. 그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궁예처럼 엄만히 밤매움에서 막 독심술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들이 아마 이제 굳이 말로 단어를 선택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거의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냐면 나는 XRP 투자자다. 맞나요?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구매자 구매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선지자인데 선구자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투자자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리플사는 여러분들을 또는 저를 투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만약에 리플사가 우리를 본인들의 되게 친근한 고객, 우리를 챙겨야 될 무슨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어서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주주라던가 또는 본인들의 상품을 사준 고객 그리고 앞으로 지속해서 이 상품들을 계속 구매해줄 고객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비유할 만한 게 아무튼 우리 뭐 서포터로서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됐을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SAC 관련해서 과연 XRP가 시큐리티 우리나라 말로 증권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일었을 때 항상 리플사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100% 클리어하게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뭐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바로 리플사의 주식은 따로 있고 XRP를 구매한다고 해서 리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주식이 아니라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매번. 그리고 분기보고서에서도 심지어 그게 나오죠. 뭐 이번 분기에는 리플사의 사업이 뭐 일주일에 고객 2명씩 막 계약할 정도로 정말 레코드 그러니까 기록적인 분기 기록적인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하락했다. 이걸 봐도 XRP는 리플사의 시큐리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마치 리플사가 우리를 챙겨줄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 책임과 의무도 없어요. 리플사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실 게 없는 거는 리플사의 주식은 아니지만 지금 리플사가 이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을 갖고 오픈소스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이거를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그 에스크로 물량 어마어마한 수치죠. 제가 오늘 트위터 통해서 이 4분기 판매량 계략적으로 분석해서 집계해놨거든요. 거기 안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한 500억 개 이상 남아 있어요. 보세요. 봐도 돼요.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어서 오세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안 좋게 보면은 리플사가 우리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한테 판다고 하면은 부담이 많이 돼요. 저도 솔직히. 근데 다행히도 리플사는 지금 그 물량을 어디에다 쓰고 있죠? XRP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도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혹시 여기서 코일의 웹 모니타이제이션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뭐 그냥 알고만 계시는 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도네이션을 할 때 XRP를 코일사가 주잖아요. 도네를 받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그 물량이 바로 에스크로 물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코일 설립자인 스테반 토마스의 XRP로 그걸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 내피셜이 아니라. 그리고 스테반 토마스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물량이 다 소진되면은 그 다음에 리플사 협의를 해서 이제 투자적인 그런 성격으로 XRP를 더 받아서 그거를 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소진이 되면 오픈마켓, 우리들 쓰는 오픈마켓에서 XRP를 사다가 도네이션을 쓰는데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만 이제 예를 하나 든 건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에스크로 물량, 막대하게 소지하고 있는 그 물량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확인이 돼요. 예, 그리고 목이 아프다. 예, 그런 점에서 약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뭐 변질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리플사가 갑자기 우리 사기꾼으로 변모할래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진짜 그냥 경우의 수만 따지는 미래는 언급해봤자 뭔가 발전적인 논의가 불가능하죠. 그냥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리플사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갑자기 내일 사기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황상 다들 아닐 거라고 많이들 생각해서 그렇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뭐 누군가는 이제 리플사 갑자기 사기꾼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정황상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할게요. 어차피 얘기해도 발전적인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자고 하면은, 자, XRP는 방금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들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XRP 많은 물량 갖고 있는 리플사가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 XRP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사 뭔가 저희가 끈끈하게 엮여있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엮여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리플사가 XRP라는 디지털 에셋을 갖고 이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물량을 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마무리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XRP는 커런시예요. 여러분들, 커런시. 디지털 에셋이라고도 부르고 버추얼 커런시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건 그겁니다. 커런시예요, 커런시. 시큐리티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아직도 또는 앞으로도 이게 주식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주식처럼 리플사가 우리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XRP가 주식으로 판명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장 미국에서 증권으로 판명난다. 이건 증권입니다. 땅땅땅 SEC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 순간 증권 거래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폐당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왜냐면 라이센스 없이 거래 불가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단기적인 악재에 속하고, 정말 본질적인 악재는 뭐냐면, 망하는 수준의 악재는 뭐냐면, 브릿지 에셋으로 쓰이려면 이게 커런시 또는 디지털 에셋 이런 계열이어야 돼요. 근데 증권이 되면 브릿지로 못 쓰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더 나가서 디테일하게 붙이면 뭐냐면은,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XRP를 브릿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 모든 법정화폐 또는 금, 그 밖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브릿지해서 이것들 세틀먼트하는 역할을 하겠다. XRP를 그걸로서 자리 잡게 만들겠다. 이게 목표인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증권인 이상. 증권 갖다 그거 어떻게 해요? 증권법에 다 적용을 받는데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정말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XRP를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XRP를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기타 기존의 약간 투기성을 가지는 약간 재테크 대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여한 건 맞고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맞지만 기존의 주식이라던가 또는 다른 암호화폐처럼 여기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맞지 않아요. XRP와는. 지금 굳이 비유하자면 저희가 지금 XRP를 사놓고 뭔가 이득을 보기를 바라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환치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를 저가에 샀다가 고가에 팔겠다에 가까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와는 다른 게 뭐죠? 그거는 단순히 다른 어떤 법정화폐를 샀다가 내가 샀을 때보다 더 비싸지만 팔겠다는 약간 차익을 노리는 투기잖아요. 물론 XRP도 투기자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막 올렸다 내렸다 난리 나고 있죠. 하지만은 XRP만의 독특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존재하는 게 뭐죠? 바로 XRP를 브릿지로 사용해서 세틀먼트 하는 데 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투기 플러스 유스케이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브릿지에서 쓸 때 그 가치를 이동시키는 것만큼의 볼륨이 계속 첨가가 됩니다. 근데 그 볼륨은 이득을 보기에 참여하는 그 볼륨이 아니에요. 단순히 쓰는 볼륨이란 말이에요. 사용 볼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제가 엑스라피드 그런 작동 로직 설명드릴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송금할 때 XRP 단가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예로 들자면 XRP 개당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또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는 본래 목적에 내가 송금하는데 빠르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아주 저렴하게 할 수만 있으면 땡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진 자본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세운 비즈니스 모델에 정말 독특하고도 정말 머리를 잘 써서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금융권들이 XRP를 쓰는데 부담을 느낄까요? XRP 가격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만약에 투기자본들이 이제 본인들이 끌어올려 놓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어차피 시장에는 복합적인 두 요소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XRP의 볼륨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장 안에. 이 XRP라는 디지털 에셋을 갖고 투기를 할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같이 갈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면은 방금의 장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투기 자본이 실컷 끌어올려놨어요. 막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볼륨이 많이 커져갖고 우리가 손대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드는 상황에서 만약 XRP 전체 볼륨이 한 하루에 10억 빌리언, 그러니까 100억 달러 정도까지 끌어올려졌어요. 그래서 투기자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면요, XRP도 볼륨 올라가니까 점점 가격도 올라가고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가격을 움직이기 힘들어지네. 그럼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실컷 끌어올려 놓을까? 그래서 끌어올려 놨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예를 드는 상황에서 XRP 가격이 10,000원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20,000원까지 끌어올려 놨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투기 자본만 있으면은 다른 암호화폐, 지금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딱 그렇죠. 이거 고점에서 팔기 시작하면은 공급이 더 세지기 때문에 압도적인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막 하루에도 몇십 %도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갖고 놀잖아요. 근데 엑스라피드 볼륨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 예를 드는 상황 같은 데서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유스 케이스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송금, XRP 가격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 올려놓은 가격을 얘네가 버텨줄 수도 있다고요. 이 볼륨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리프사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의 매직 포인트예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기존의 주식이나 다른 암호화폐처럼 뭐 하드포크 한다 또는 스위프트랑 파트너십을 맺을 거래 이런 기사가 뜨면은 그런 기사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기사를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투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기사가 사실이든 뭐든 만약에 전체적인 대중의 흐름이 이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도 대중들이 다 믿는다. 그럼 가격이 오르겠지 기대하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사고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팔아 해치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식에 맞춰서 기사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사람들이 이 기사 때문에 가격 오를 걸로 기대할 것 같다. 그럼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막 악재가 떴어. 또는 호재가 끝나가. 그럼 이제 떨어질 걸로 예상돼. 그럼 막 팔고.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모든 기사 정보를 볼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독특한 모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얼마 전까지 스위프트랑 파트너십 관련돼서 기사가 주구장창 떴는데 최근에 빵형이 정리를 해버렸죠. 물론 기존의 리플사 직원들도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스위프트와 파트너십?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할 모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서로 맞지도 않아. 또는 그 드림라우가 대놓고 얘기했죠. 그 글로벌 헤더가 리플사에서 일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쓸데없는 추측하지 말아라. 좀 진정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계속 쏟아지다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빵형이 한 번 또 정리했죠. 우리는 지금 스위프트 잡아먹고 있다고 매일매일. 파트너십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우리 스위프트 잡아먹고 있는데 매일. 그리고 오버테이크라고 했잖아. 넘어설 거라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투기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사만 이런 기사 떴네 그래 이거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예를 든 거는 단순히 스위프트 파트너십만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엑스라피드 볼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알죠? 이거 분석하는 기사가 있나요? 분석하는 기사도 없고 또한 기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개 중에 9개는 다 틀려요. 기사가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외국에 있는 기사들 10개를 랜덤으로 까놓고 같이 보면은 그 중에 한 8, 9개는 다 틀린 기사예요. 맞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만약에 XRP에 대해서 그리고 XRP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솔루션들 작동 방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기사에만 의존하시면은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요. 정말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사 저는 리플을 무조건 밀어주지 않습니다. 리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리플사가 잘하고 있지만은 더 강력한 경쟁자 챌린저가 등장해서 리플사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까지는 별로 저도 들고 싶지 않고 그러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면 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근데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맴매를 맞더라도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위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란다는 의미는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도래하거나 조짐이 보였을 때 도대체 뭐에 의존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사에 의존하실 건가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사 10개 중에 9개는 다 틀렸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고 싶으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막 그러니까 막 그 자료 그러니까 뭔가 진실을 알고 싶은데 막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변에 없어 정확한 자료가.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뭔가 제가 아는 거라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물론 또 그러는 가운데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들 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해요. 저도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리플사의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른 XRP 가격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성공 이런 것까지 좀 더 유리하게 최대한 가능성 높게 맛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아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아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여러분들 진짜 독한 얘기 하나에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저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그냥 기사에 의존해갖고 기사 갖다 놓고 이렇대요 하고 약간 스페큘레이션, 그냥 막 그냥 엑스라피드나 이런 거 비즈니스 모델에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이거 같은데요? 얘기하는 사람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저처럼 막 뭔가 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서 그거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혜연비님이나 뭐 창현님이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 제가 이름은 언급 안 했지만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다행인데, 만약 예를 들게요. 이제 독한 예를 저로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돈에 환장해갖고 변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막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거짓말해. 리프사 성공할 것 같은데요? 그냥 망할 것 같은 걸 본인은 알고 있어. 근데 성공할 것 같다고 막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XRP와 전혀 다른 관계없는 암호화폐가 XRP와 관계 있다고 막 우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켜요. 제가 돈에 환장해갖고.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이건 너무 독한 얘기인가? 이제 저 항상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했나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돈에 환장해갖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로 그걸 구분하실 건데요 도대체? 따귀 때리신다고요? 그래야 따귀를 때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 더 용이하게 정말 구분하시려면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남의 말에 휘둘리실 건가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 다 독립을 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그래서 함께 걸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정보에 있어서. 근데 제가 바라는 그림 뭐냐면 다 똑같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뭔가 기사를 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이 기사가 정확한가? 우리 같이 자료를 찾아볼까? 이 부분은 어때요? 제가 이런 정보를 찾았는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만 조금 다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그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상부상조하는. 그리고 거짓 기사나 정보가 들어오면은 야 연말에 100만 원 갚는다. 올해 연말에 2018년에 테메노스 막 다 터진다. 올해 연말에 다 터질 거다. 스위프트 파트너십. 이딴 소리 하면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뭔 소리, 뭔 헛소리야 이러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그런 상황. 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때문이에요. XRP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더군다나 XRP가 국내에서 한번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돈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안 엮이고 정말 정확하게 안이 끌려다니면서 드리블 안 당하면서 똑바로 서 있으려면은 진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강추드립니다.